자, 이번에는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X와 Y축이 있는데 이 기울기가 점점 이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이런 기울기가 있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기울기가 있어요. X와 Y가 함께 증가하는 기울기를 보일 때 그때를 이제 플러스라고 말을 합니다.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할 때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부적 상관, 플러스일 때는 정적 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계수 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요, 이 상관계수는 최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범위를 갖습니다.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0.7 이상일 때 우리는 이제 높은 상관관계로 보는 편이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2 미만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비록 유의하게 상관이 나타나더라도 0.2 미만은 상당히 미미한 걸로 거의 뭐 없다고 보는 수준이 되는 거죠. 0.2 미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인 간의 관련성을 연구할 때는 대체로 한 0.3이나 0.4 이상은 좀 나와주는 게 좋은 편이죠. 그럴 때 이제 좀 변인 간의 관련성을 좀 안정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또 자주 접하게 되는 회귀 분석에서 그 회귀 계수에 대한 해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이 Y는 종속 변수입니다. 종속 변수는 한 가지만 있습니다. 자, 이때 독립 변수가 하나면 이것을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독립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때를 이제 우리가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X를 이제 우리가 독립변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예측변이라고 합니다. 이 독립변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이 화살표 위에다가 이런 어떤 기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영향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이제 유의한지 안 한지를 이제 같이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숫자 자체의 해석에는 크게 의미를 안 둬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거는 이 B라는 기호하고 나중에 또 이 B라는 기호랑 같이 자주 쓰는 게 베타라는 기호가 있어요. B와 베타의 차이점을 알고 그 다음에 이 회귀 개수가 별표시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그 다음 회귀 개수의 부호가 플러스냐, 플러스면 정적 영향, 마이너스면 부적 영향. 그러니까 이제 별표시가 붙으면 유의한 정적 영향, 마이너스가 붙으면 유의한 부적 영향, 별표시가 안 붙어 있다. 그러면 그냥 유의하지 않은 영향. 이 정도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논문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2.14입니다. 2.14. 우리가 영어 알파벳 B로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비표준화 회귀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표준화 회귀 개수는 원점수의 단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산된 회귀선의 기울기 값을 의미하는데요. 회귀 개수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정적 영향인데 이거는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 변수인 성적 점수가 2.14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회귀 개수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 변수 성적 점수가 2.14만큼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중 회귀 분석에서 비표준화 회귀 개수를 해석을 할 때는 이러한 어떤 전제 조건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 이걸 보시면 이게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지금 독립변인이 두 개가 있고 지금 화살표 두 개가 있고 비표준화 회귀 개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 성적에 미치는 비표준화 회귀 개수가 0.474인데 이 숫자 크기를 떠나서 이 비표준화 회귀 개수는 이해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조건에서 집중력이 성적에 이렇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집중력이
이해력이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결코 밀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력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집중력의 어떤 고유한 어떤 영향이 성적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력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좀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조건에서 이해력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별 표시가 있죠. 그 말은 집중력에 비해서 이해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 통제했는데 둘 다 유의하다. 이 말은 집중력과 이해력이 성적에 둘 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중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조건에서 이해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온다. 즉 여기 별 표시가 없다. 그러면 이해력은 집중력에 비해서 영향력이 좀 부족한 그런 변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중회귀 분석은 그래서 독립변수는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에서 표준 오차라는 걸 볼 건데요. 그냥 이거는 오차들의 표준 편차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표준화 회귀 개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리스 문자로 이제 베타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표준화 회귀 개수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모두 표준 점수 Z로 바꿔가지고 그 점수들로 계산한 회귀 개수를 말합니다. 표준화 회귀 개수 부호가 플러스이고 만약에 0.9라면 독립 변수가 1표준 편차 증가할 때 종속 변수의 성적 점수가 0.95 표준 편차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준 편차 단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표준 회귀 개수는요. 그러나 굳이 실제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화 회귀 개수가 의미 있는 경우는 이 절대값의 크기로, 표준화 회귀 개수의 절대값의 크기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분석에서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내용인데, R제곱입니다. 이 R제곱은 독립 변인을 투입하여 만든 회귀식이 종속 변인의 값을 예측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지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R제곱이 사회과학 연구에서 그렇게 높게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이제 0.3 이상만 나와줘도 좋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냥 R제곱은 그냥 예측하는 능력, 설명하는 능력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할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점을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이 다중공선성이라는 말은 독립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다중회귀 분석을 할 때는 다중공선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말은 독립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안 된다. 또는 독립변수 간의 상호 의존도가 없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그림 5에서는 보시면 x1과 x2가 서로 겹쳐지는 영역이 작죠. 그런데 그림 6에서는 x1과 x2가 서로 겹쳐지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림 6과 같을 때 이제 다중공선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공선성은 어떻게 하느냐? VIF 지수. VIF 지수가 10 이상 넘어가면 다중공선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조절효과의 부호, 구조 모형에서 기초 용어에 의해 모형 적합도 지수,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